토지보상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에 토지주들이 보상금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지침 중인 권리를 기상 나팔로 끼워 가치를 업, 행복을 업 하는 성백선 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주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요, 토지주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보상가가 114억이 나왔나봐요. 근데 이 금액은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게 산정되어 가소평가되었고, 특히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건폐율을 고려해서 대지 면적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이니 건폐율상 대지 면적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주장한 바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토지주는 보상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분을 대지로 평가해달라 라고 주장한 거고,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음이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 뉴스 내용을 가지고 상황을 몇 가지 추측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지의 지목은 전 답 가중의 하나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묶여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대지로 형길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공원 사업으로 현장에 가보면 가끔 식당도 있고 집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장을 살펴보면요, 지목이 전답 과임이지 대지로 형질 변경이 돼서 정상적인 건축물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원 용지로 묶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못해요. 더 강력한 공법으로 좀 규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용지에 뭘 하고 있다 하면은 대부분이 다 불법이에요. 토지주가 주장한 내용을 대략 예상을 해보면, 공부상 지목은 대지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답 과지만 현장에서 보면 형질이 변경돼 있어서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지만 1989년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건축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을 위치한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편입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폐율로 역으로 계산하다면 대지의 면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 전체를 대지로 인정해달라, 평가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건축물 바닥 면적 외에는 대지가 아니다, 이건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토지 소유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2002년 판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 부지, 컨테이너, 자재, 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 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1989년 이전에 지은 거면 그 바닥 면적은 대지를 인정해 주는데, 이 시설과 부속으로 이렇게 딸려 있는 마당, 주차장 이런 것들도 대지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만 대지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현장에 가면은 그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을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 부분도 대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나와갖고 줄자나 아니면 레이저 측정기로 정말 그 바닥 면적을 딱 재서 모형에 맞게 재갖고 토지조서에다 기록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례는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무소 사례의 사업은 똑같이 공원 사업이었어요. 편입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 때부터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한켠에는 집을 짓고 이제 사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집을 상업적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 정원이 있는 식당 그런 걸 운영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불법 형질 변경의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1989년 이전부터 사용한 것이 입증이 돼서 건축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때 정말로 줄자로 건물 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주차장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등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 변경을 보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큰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 주차장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설치가 돼 있어서 평평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했죠. 현 이용사항이 거의 대지 수준이고 도로와 단차도 거의 없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 전보다는 보상가가 높게 잘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불법 형질 변경은 불법이지만 관련 법리 해석으로 대지로 인정해 줄 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토지와 불가분한 관계를 보고 최소한의 면적만 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이상의 면적을 대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자가 그 불가분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논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련된 법률도 알아야 되고 그 입증도 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다시 뉴스 내용을 돌아와서 토지주는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저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일반 개인이 매매했다면 지목이 대지는 아니지만 현실 이용사항이 대지이고 토지주 마음속은 이미 이건 대지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호가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호가에 응하면 사고 싶은 사람도 그 가격 주고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익사업에 편입돼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다 보니 정해진 룰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예상했던 토지 단가, 보상 단가는 괴리감이 큽니다. 더욱이 이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 감정평가에서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의 입장이라면 뭔가 손에 잡힐 듯 해다가 탁 놓쳐버린 그런 아쉬움도 클 듯 합니다. 아무쪼록 2심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토지보상에서 나의 보상금은 적은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깨름직한데 특별히 원인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대응할지 모르겠다 막막하시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